우리가 일상에서 그리고 도로 위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순간들과 그 순간들을 현명하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늘 소중하게 지켜주고 싶은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네 아버지와 어머니. 항상 걱정스럽고 염려되는 것이 가족의 안전일 텐데요. 한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교통 안전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지원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운전면허를 받으신 분들은 전체 인구의 약 50%에 달합니다. 사회 경제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운전면허를 가지고 계시고요.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고령 운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운전자들도 급증하고 있고요. 하지만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신 분들은 무려 5,800여 명에 달합니다. 이 숫자는 차량 10,000대당 인원으로 계산해 보면 OECD 국가에서 세계 최고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 안전, 바로 실천할 때입니다. 노심초사, 물가에 놓인 아이처럼 늘 염려되는 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인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학교 주변, 등하교 시에 아이의 교통안전은 매일같이 우려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도엽 씨,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중과실 사고의 11대 항목으로 추가됐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물론이죠. 하지만 처벌 여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어린이들의 안전이니까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항상 꼼꼼히 살피기, 그리고 천천히 서행하기를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이름이, 너 책 계속 볼 거야? 엄마가 차 안에서 책 보면 눈 나빠진다 했어, 안 했어? 이건 아빠가 사준 책이란 말이야. 그렇지, 아빠? 아유, 누가 책이 잘못됐대? 천천히. 어린이 보호구역이잖아. 일시정지했다가 서서히 30km 이하로 서행해야지. 난 또 뭐라고? 스톱! 앞에 통학버스 있잖아. 저도 알고 있어요, 서방님. 미국에서 자주 발생하는 교통사고 중에 하나가 반대편에 정차한 어린이 통학버스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다가 뒷차에게 추돌 사고를 당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그만큼 어린이 보호 규정이 확실하게 지켜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교통 약자인 어린이를 얼마큼 철저히 보호하느냐가 교통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저러다 사고 나지. 학생! 자전거를 끌어야지. 저런 귀에 이어폰까지. 자동차 근교 소리도 못 듣겠구만.
네. 안타깝게도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되네요. 자전거 안전수칙 잘 지키지 않을 경우 보신 것처럼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요즘 새로운 녹색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자전거, 건강과 에너지 전략, 더불어 환경보호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자전거의 이용자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자전거 이용을 위한 전문가의 의견을 잠시 들어볼까요? 자동차 운전자가 지켜야 되는 모든 도로 규칙을 지켜야 되는데요. 다만 자전거는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화면에서 보신 것 중에 하나가 자전거 좌회전인데요. 자전거는 좌회전을 차처럼 좌회전하는 것은 아니고 2단계 좌회전이라고 해서 별도의 좌회전 방식이 있습니다. 즉,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는 직진 신호를 받으시고 일단 직진을 하신 다음에 교차로 모퉁이에서 기다리시고 다시 직진 신호를 받아서 좌회전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호가 없는 교차로라 하더라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좌회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전거는 헬멧과 안전장구를 챙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어린이인 경우에는 자전거 앞에 탈 때뿐만 아니라 어른이 타는 자전거 뒤에 탈 때도 반드시 헬멧을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전거의 구조에 있어서 주의하셔야 될 것이 밤에는 반드시 전조등과 미등을 장착하셔서 자전거를 타셔야 합니다. 동엽 씨, 만약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고장으로 차가 멈추거나 타이어가 펑크가 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생각만 해도 아주 아찔한데요. 보통은 보험회사에 연락을 이렇게 취해서 하겠지만 아마 저도 여의치 않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저 막막하기만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외출 시 차의 이상 유무를 미리 살피는 차량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럼 차량의 자가점검 요령과 운전 중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대응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군 복무 중인 아들 한이의 휴가를 마중가기 위해 분주한 대로 씨. 그의 외출을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 이상 없고 경고등이 들어왔네. 워시에 보충해야겠다. 어머니 오늘은 어떠셔? 어제는 혈압 때문에 그러신 거고 지금은 건강하셔. 걱정하지 마. 알았어. 한야하고 금방 갈게. 엄마, 할머니 언제 아프셨어? 하나! 아버지! 충성! 상병이한 휴가를 명받아 이에 신고합니다. 충성! 중성! 아이고 내 새끼. 아버지. 비가 오네.
핸들이 쏠리는 게 타이어 펑크 났나 보다. 잘 안 되면 보험회사에 연락하는 것도 방법이란다. 요즘 찾아오는 서비스가 워낙 잘 돼 있어서. 아, 제가 말씀 안 드렸죠? 저 정비병이에요. 잭을 올리기 전에 너트를 살짝 풀어줘야 해요. 아, 타이어 마모 체크하는 방법 아세요?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여기 삼각형의 일직선으로 보면 마모 한계선이 있어요. 타이어를 사용하다가 이 돌출된 부분까지 다르면 그 타이어는 마모 상태가 한계에 이른 것이어서 새 타이어로 교환해야 된다는 표시예요. 아, 여기 이런 게 있었네. 어휴, 우리 아들 아빠보다 낫네. 드라마 속 주인공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잘 대처를 했네요. 네. 하지만 운전 경력 10년인 제가 이런 일을 겪게 된다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보니 자신이 없어서 전문가를 직접 한번 찾아뵙고 확실하게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그럼 보실까요? 아이고 우리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오늘 뭐 어디 가신다면서? 아, 예, 제가 장거리 운전이 되게 많거든요. 네네네. 그래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배우러 왔습니다. 잘 오셨어요. 잘 왔어요? 왜냐면 네. 이 자동차가 문제가 생기면 네. 생명하고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잘 점검을 하시고 출발을 하셔요. 그러면 네. 직접 제가 장갑하고 들 테니까 네. 직접 어디를 점검해 알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시죠. 아, 오늘 제가 한 수 가르쳐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제일 처리해야 되는 게 본네트도 여기 옆에 보면 옆에 손잡이가 있어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해서 들면 돼요. 이렇게 딱 꼽아야 돼요. 일단 엔진 오일 찍어서 짜자잔 짠짠 짜자잔. 자, 과연 우리 양은 이것도 살짝 돌려봐야 되겠죠? 없어요. 오일이 앞에도 없고 뒤에도 뒤에도 없으면 없고. 아, 진짜 없는. 지금 엔진 오일이 없네요. 그러면 그렇죠. 아, 요거 없구나. 이 엔진은 심장이라고 했었잖아요. 예, 그렇죠. 심장인데 갑자기 심장이 멈추면 고속도로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엔진 오일이 없으면 엔진이 붙어요. 아, 붙어버리면 엔진이 그냥 쓰는 거예요. 아, 이게 기계하고 기계가 그렇죠. 쇠와 새끼리 부닥치면 그냥 엔진이 스톱돼 버리는 거예요. 요 점과 요 점 사이에 네. 이렇게 있는 것이 좋습니다. 아주 정상이에요. 아, 그래요? 아주 만 정상. 넘치면요? 아, 넘치면은 엔진에 그렇게 좋은 영향을 못 미쳐요. 좀 빼야 되는군요. 좀 빼야 돼. 수동액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아닌가요? 공학도 맞으시네. 맞죠? 맞습니다. 이게 왜냐면 쿨란트, 냉각수, 냉각수, 우동에. 그래서 물 막 수돗물 넣는데 그게 큰일 안 납니다. 큰일 나요. 수돗물 넣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 색깔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여기까지 올라와요. 네, 불이 풀까지 올라와야 되죠. 그렇습니다. 네. 보통 이제 2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부동액을 교환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 네. 왜요? 왜냐면은 이 부동액 성분이 네. 이게 엔진이 돌아가고 시간이 지나고 산소와 이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이 되면서 성분 자체가 틀려져 버리면 냉각 성능이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바꿔주세요. 부동액. 그렇죠. 배터리는 배터리가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배터리는 일반 사람들이 사실 점검하기가 옛날보다 네. 점검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정비소에 가셔가지고 네. 배터리 상태를 점검해 주십시오. 그러면
장비로다가 이렇게 배터리가 예. 찍어보는구나. 어휴, 어떻게 알았어? 공대생이라니까요. 아유, 잘 저도 이거 알아. 한참 찍었어요, 이렇게 해서. 아유. 그 비용은 많이 드나요? 테스트 이거 한번 하는 데는. 아, 그거는 뭐 거의 그냥 가면 서비스로 해드리니까 서비스 걱정 안 그냥? 하셔도 돼요. 아, 그렇구나. 예. 바람 빠졌어요. 타이어는 힘드네. 들어오고 있어. 자, 교수님, 제가 이렇게 점검을 했는데 한 몇 점 정도 줄 수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것들을 많이 하셨어. 네. 아주 고속도로 주행할 때 네네. 필요한 것들을 많이 하셨는데 네. 제가 점수를 매기면 점수는? 너무 야박하다고 그러지 10점 만점에 몇 점? 10점으로 해? 100점이 더 좋지 않겠어요? 100점 좋아요? 그래, 점수가 커 보이잖아. 그러네.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160점. 예? 60점. 지금 왜냐면 자세히 보세요. 뭐 자세히 왜냐면 보세요. 점수를 후하게 드리고 싶었는데 네. 중요한 게 하나 빠져가지고 많이 못 줬어. 뭐요, 그것만 했으면 95점 이상은 됐을 뻔했는데. 그래요? 맞춰보세요. 그게 뭔지. 기름. 땡. 브레이크. 오케이, 빙고. 브레이크. 브레이크 오일이 있는지를 점검하세요. 이게 맞아요? 맞습니다. 이게 브레이크 액이구나. 거기 보시면. 근데 브레이크 액은 사실 그러니까 많이 별로 신경 안 써요. 쓴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양이 얼마큼인지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해, 1차적으로. 그렇구나. 많이 떨어진 거는 네. 어디에 새거나 아니면 브레이크 패드가 많이 마모가 되면 네. 그 마모된 양만큼 오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만큼 떨어졌는지. 네. 그래서 양이 너무 많이 없다. 그러면 어디를 보라 그랬어요, 아까? 보충. 그러게. 아니, 보충보다 더 중요한 거 브레이크 패드. 패드를 갈아라. 그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몰랐네. 제가 70점밖에 못해요. 60점이라면 60점 잘못했어요. 60점. 잘했어. 오늘 진짜 잘했어. 잘했죠? 초보치고는 네. 잘하신 거예요. 이제 또 다음은 또 뭡니까?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타이어 공기압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까 제가 이 해봤는데, 예. 잘 안 들어가죠. 네. 타이어 사고가 고속도로에서 타이어 사고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몇 프로 한 뭐 60, 70% 정도 그렇게 타이어 나요? 사고들이. 그래서 네. 이 고무 제품이기 때문에 네. 너무 오래된 걸 쓰시면 안 돼. 4307이잖아요. 네. 07년도 2007년도 43주차에 만들어진 타이어예요. 네. 비 올 때 달리면 이 트레드라고 그래서 홈이 없으면 네. 바로 그 물을 갖다 이렇게 뒤로 배출을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홈이 없으면 안 돼. 홈이 있어서 빗물을 갖다 뒤로 이렇게 계속 돌아면 이렇게 퍼내야 되는데 그게 앞에서 홈이 없으면 다 바꾸 지나가기 때문에 차가 갑자기 핸들이 퍽 걸린다든지 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상식이. 네. 앞에 타이어는 항상 좋은 타이어를 꽂아라. 앞에가요? 앞에 홈이 충분히 있는 타이어를. 왜냐면 앞에 타이어는 운전하고 직접 연관이 가는 거예요. 뒷바퀴는 네. 터지더라도 관성에서 가지만 네. 앞바퀴는 터지는 순간 전복이야. 고속도로에서는. 다행히 제게 앞바퀴는 깨끗하거든요. 깨끗한 거를 해야 돼. 네. 그래도 하여튼 없더라도 다행히, 앞더라도 앞에 네. 바퀴는 똑같은 네. 저 새거로.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제 모든 팁부터 시작해서 다 챙겨가겠습니다, 제가. 잘 가세요. 자, 안전운전 하시고 조심히 가십시오. 유사연료는 안 넣으시죠? 그럼 얼마나 아끼겠다고. 엔진에 무리가 가니까 아끼는 것도 아닌가? 퓨얼컷이라고 아세요? 퓨얼컷? 이렇게 오르막길을 오를 때 가속 페달을 밟고 운전하다가 내리막길에서는 페달을 떼도 관성에 의해서 연료 소모 없이 가는 거예요. 내리막이 길면 시동 꺼지는 거 아니야? 시동이 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연료가 자동 분사되니까 그런 건 걱정 마세요. 수동의 경우에는 내리막길에서 기아를 2단에서 4단에 놓고 페달을 떼고 운전하면 돼요. 내 엄마한테는 가르쳐 주지 마라. 네? 너한테 배운 거 써먹어야지. 네. 동엽 씨, 에코 드라이빙에 대해 혹시 들어보셨나요? 글쎄요.
드라이빙과 에코의 뭐 합성어 같은데 정확히 뜻을 모르겠는데요. 에코 드라이빙은 절약을 의미하는 이코노미컬 혹은 친환경을 의미하는 이컬러직과 운전인 드라이빙의 합성어로 요즘과 같은 고유가 시대에 기름값을 줄이는 친환경 경제운전을 말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저도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에코 드라이빙을 잘 활용하면 연료를 20%에서 최고 50%까지 줄일 수 있고요. 연료 절감에 따라 이산화탄소 등의 배출가스도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 경제적이면서도 친환경적인 알뜰 운전법 함께 보실까요? 퓨얼컷이란 예를 들어서 시속 80km로 달리다가 가속 페달을 밟지 않을 경우에 이때부터 시속 30에서 40km까지는 연료 분사가 차단되어 자동차의 관성에 의해서 그대로 주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내 도로를 주행하실 때에는 100에서 200m 전방에서부터 신호등을 미리 예측하여서 이 관성을 이용한 퓨얼컷을 활용한다면 안전운전에도 도움이 되고요. 에너지 절감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09년 12월부터) 교차로에서 직진 후 좌회전이 시행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교차로에서 멈칫하는 운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 좌회전 후 직진이라는 신호 방식에 익숙한 데다 무심결에 예측 출발을 하는 운전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일 텐데요. 이야기 계속 보시겠습니다. 교차로 전에 점선에서 변경했어야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일이 생긴단다. 운전도 양보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아무리 자동차 점검을 잘하고 법규범을 잘 알아도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이 없으면 다 소용없는 거란다. 전에는 좌회전 후 직진 신호를 받게 되어 있었잖아. 네. 이제는 직진 후 좌회전 신호로 바뀌었어. 그러네요. 예전 생각만 하고 무의식 중엔 출발했다간 큰일 나겠네요. 하나, 괜찮아? 어디 다친 곳 없어? 괜찮아요. 아버지는요? 괜찮아. 죄송합니다. 어디 안 다치셨어요? 저기요! 잘 살피셨어야죠. 갑자기 나오면 어쩌자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운전자가 막 뭐라고 했습니다. 동엽 씨, 뭐가 잘못됐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적색 신호에서 이렇게 좌회전한 게 잘못된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꼭 녹색 신호에서 해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한 번쯤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해 당혹스러운 일을 겪으셨을 텐데요. 하지만 순간적으로 일어난 사고에 당황해서 제대로 된 사고 처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 요령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과거에는 비보호 좌회전 사고 시에는 반드시 신호를 불문하고 비보호 좌회전 차량에게 신호 위반 책임을 묻도록 하였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적어도 녹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면 신호 위반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색 신호 시에 교차로 내부로 진입해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중과실에 해당되는 신호 위반 책임을 묻게 됩니다. 뭘 알고 화를 내야지. 죄송합니다.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더 무서운 거 모르세요? 내 애마. 저 병원에 가서 검사 한번 받아보시겠습니까? 목이 많이 안 좋으신가 본데. 그럴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 제가 나중에 이상하면 병원에 한번 가볼게요. 저 사고 처리는 어떻게 할까요? 경찰관 부를까요? 그냥 보험 처리하죠. 사고 현장에 대한 현장 보존과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그 조치들을 마무리하신 이후에는 사고 차량 운전자 간 신분 확인 및 연락처 교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미한 피해라 하더라도 연락처 교환 없이 현장을 이탈하셨을 때는 뺑소니 사고로 의율될 우려가 있는 만큼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 좀 똑바로 좀 하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좀.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이상 있으시면 꼭 연락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오빠다. 오빠 무슨 일이야? 운전은 운전하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운전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또한 남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여유로운 마음으로 운전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가는 길,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부터 교통사고 시 대처 방법까지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봤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듯이 뜻하지 않은 사고를 겪은 후의 대처보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서두르지 않는 여유로운 마음과 상대방을 배려하는 양보의 미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가족의 소중함을 지키는 길은 우리 모두의 안전 운전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인기 개그맨 이동엽, 권성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